네,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한국어와 영어를 선택하여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국어 채널에 계십니다. 한국과 미국에 계신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비나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부대 중 하나인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를 주제로 한 특별한 웨비나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전후의 서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리 예비역 대령입니다. 주한미군 전후의 주최로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령관인 제비에르 브런슨 장군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한미군 전후의 임무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를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참전용사 및 제대 부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기에 오늘 웨비는 저희의 임무에 매우 부합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의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듣는 연합사의 숨겨진 이야기. 두 번째, 군사작전과 연합연습훈련에 대한 토의. 세 번째, 한미연합사의 향후 과제와 이를 위한 계획입니다. 금일 웨비나 순서입니다. 주한미군 전후의 회장 및 이사장이신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과 대한민국 전 합참의장이자 한미동맹 재단의 전 회장이셨던 정승조 장군의 환영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유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 사령관 브런슨 장군, 연합사령관 브런슨 장군과 주한미군 전후의 부회장 마이크 밀스 전 미팔군 사령관과의 호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Q&A 탭을 누르셔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영어와 한국어로 장문에 대한 질문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댓글은 가급적 간결하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의 녹화본은 하루나 이틀 후에 kdva.vet 주한미군 전후의 홈페이지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한미군 전후의 회장 및 이사장을 맡고 계신 에이브럼스 장군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계신 청중과 한국에 계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사에 대한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장군 연합사령관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제가 환영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겪고 있는 경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동안 저희 주한미군 전후에는 회원가입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잃었고 그 SNS를 활용하고 이러해서 많은 관심을 얻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웨비나 참가하는 인원들 또한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저희 지부 또한 하와이 지부와 뉴욕 지부 등 여러 곳에서 많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템플 험프리스 기지에 이제 한국 최초의 그 지부가 또 생기게 됐습니다. 히들리 예비역장이 방금 말했듯이 주한미군 전후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에 지지하는 하나의 목표리에 단합된 목표를 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복무한 350만 명을 전부 전부 지지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와싱턴에서 또 많은 리더십 행사를 진행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또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전후회 그리고 주한미군들을 위한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고 계신 브런슨 장군이 와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또한 그 3년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인물로 알고 있고 그냥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이제 연합사에서의 활동과 어떤 일이 있는지를 듣고 가장 최근 사항들 또한 배울 수 있게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 한국합참의장이시자 현재 한미동맹재단 회장이신 문 회장님의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과 미국 입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예비에 따르게 말씀드린 정승조 회장입니다. 현재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이모영 한미동맹재단의 그 재단장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특별히 참가해주신 드너슨 연합사령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그 주제가 그 연합사를 주제로 한 연합사 웨비나인 걸 감안했을 때 특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연합사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효과적으로 한미 수호와 방위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그 검증된 기관이고 군부대입니다. 사령부입니다. 제가 연합사와 관련된 인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합사의 기참부에서 부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합훈련에 제가 연합사에 있을 때 많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사단장으로 있을 때 한국 쪽 군의 전작권을 직접 지휘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연합사에서의 기참부장으로 있을 때 이때 경험이 이라크에서 사단장으로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단장으로 있을 때 그 업무 추진 방식이 연합사에서 했던 방식과 완전히 그대로 동일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RSONI나 임무들을 했을 때 이런 임무들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참의장으로 이제 임기가 했을 때 이때 그 참장으로 있었을 때 경험이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연습, 연습에 대한 그 작전적인 내용, 전작전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승인 절차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협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또한 제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정확히 기술들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연합사가 어떻게 이제 그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예하 부대들에게 도입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연합사가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기울여줘서 많은 학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장교들의 교육입니다. 교육 훈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연합연습과 훈련에서 미국과 미군과의 연합 훈련 연습에 대한 토의에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전작, 전, 자, 어, 작전과 전략적 측면에서 장점들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미군과의 협력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 민간인들과 더 많은 관계들을 하고 됐고 그리고 지휘관과 장교들 간에 서로 더 긴밀한 교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 특히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연합사의 중요한 지지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합사 기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들을 이제 그 DHL 용산 그레고 힐러츠에 직접 그 수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그 패스가 그 만료되었기 때문에 네,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동맹과 연합사를 위해서 연합사의 성공은 한국의 방위와 안보에 있어서 이제 성공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합사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장군님과 연합사 일원들이 해픽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시길 바라고 신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스 장군님, 회의 진행자로 전 미팔군 사령관 마이크 빌스 예비역 중정에 나와 계십니다. 네, 미팔군 사령관님, 네, 예, 빌스 장군님,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세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연합사, 중앙부사, 위안사령관으로서 군사 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이번에 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질문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청중들이 올리신 질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SCM과 MCM 공동성명서에서 억지력과 군의 현대화 그리고 연합 방위태세에 대해 진취적으로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사령관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의도와 일상적인 작전 차원의 현실 사이에 가장 큰 괴리가 무엇이며 연합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노인네가 된 것 같습니다. 언뮤트 버튼 자체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잘 누른 것 같습니다. 들리십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전략적 융합과 지침과 현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태세는 여전히 저희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연합사는 파이트 나의 정신에 입각하여 힘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정보 영역에서 보시면 계속된 우리 연습과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방식을 보면 향후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데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명칭으로 리허설을 해 나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내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준비 태세를 유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계속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 태세의 초석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또한 고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타 다른 동맹과 우리를 부각시키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SCM, MCM 때 이 사실을 같은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연합으로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연합으로서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합사 참모장 출신으로서 연습 연습 사이사이 간에 주로 연합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할 또는 통솔을 할 예하 부대 사령관들을 모아서 간부 교육이라든가 어떤 토의식 연습 같은 거를 할 능력이 되십니까?
일단 우리의 간극이나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미 배운 교훈들을 계속 복습해 나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어, 연습간에 어떤 것을 적절히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레드라인에 대해서 토의를 할 필요가 필요하고 연합 참모단으로서 이것은 단지 연합이라고 해서 연합사 참모단뿐만 아니라 합참과의 연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토의를 해서 우리의 전투 수행 능력을 이해를 배양시킴으로써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화적인 차이라 하면 전투력을 투사를 하는데 전투력 투사를 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또 연습과 연습 사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스 장군 역시 각 제대 수준에서 지휘를 해보셨지만 우리가 이런 연습 훈련을 자주 할수록 그런 간극들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간부 교육이라고 하든가 학습의 캠페인이라고 부르든 간에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 역시 절대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본과 한국에서 우리는 병력 없이 전략적 연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 지휘관들이 모여서 그 싸움의 전투의 일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방어와 관련해 어떻게 뭐 병력을 동원할 것인가, 인구 밀집도를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봤을 때 이것을 단지 도면상에서 봤을 때는 그게 100%다 시감되지 않습니다. 헬기를 운영을 했을 때 서울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지휘관들과 함께 헬기로 서울 지형을 보면서 이를 제대로 고민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통선부터 해서 이것을 컴퓨터 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또 작전을 수행을 할 것인가, 이 작전 환경 내에서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 중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필요시에 방어 작전 또는 방어를 해야 될 땅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모여서 드릴을 하면서 지형을 보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생각을 하는 것, 어떻게 우리 전투력을 운용을 할 것인가, 한반도 내에서 이 소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모장을 제가 많이 봤던 것은 연습 훈련 중에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거리 때문에 이제 한미의 거리 때문에 소통이 통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령관들 또한 연합사 이전까지는 각자 독자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그 참모장들이 이제 그 연합사 건물 내에서 매일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까워졌지만은 이제 일상적으로 연습이 시작될 때까지 매일 소통해라는 점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씀을 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에이브럼스 장군께서 전력사령관이셨을 때 주도하셨던 회의 때 또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준비태세 보고를 월별로 하며 또 분기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하참에서 정전시 그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저는
이제 전투사령관으로서 또 이 군단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보고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후 빅토리 파티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습을 진행하기 전부터 이미 빅토리 파티를 가정하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습에 임했을 때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력으로 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 작전을 하게 될 전력으로 연습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입했을 때까지 어떻게 직결지에서 전방 전개를 해 나갈 것이고 보고도 적절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연습 개시 자체가 D 플러스 30일이 됐건 D 플러스 1일이 됐건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연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방금 메시지 창에 저희 연합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코다가 갖고 있고 제가 18군단장이었을 때 그 숫자만 논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및 사람 다 네, 중요하다고 인력과 장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또 기술 측면에서 정서진 과장님이 말하셨는데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은 탄도미사일, 무인기 기술, 통합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 러시아 북한 협력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방위 태세의 요소 중에서 약점이 아닌 위협의 변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워싱턴 DC에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 하루 단어 수량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민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감한 사항에서 언급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컬리지에 있을 때 Everything 북카라는 북카와 관련돼서 그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병동성이 있고 복잡하고 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측과 어떻게 경쟁 상태에서 싸울 것이냐, 또 계속 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DL 이북에 북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우리는 동맹으로서만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인 부분들을 북한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이냐, 그 중 한 방법은 우리의 조직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고 공통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조직 편성을 봐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버나 전자전, 우주 영역에서 이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둔 조직 편성을 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전출처 보고가 된 사항인데 북한에서 50억 달러 가량의 암호화폐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의 시스템 체계들, 대한민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누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양측에 보유하고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 동맹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북한의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중국이 대한민국과의 완충지대로 북한을 두는 것, 또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둠으로써 어떤 이득을 받느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과 적절한 투자를 현재함으로써 그 결과로 동맹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억지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영역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연습을 하는 여건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의 육해 공군 해병대에 모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바라봤을 때도 이 조직 편성에 대해서 안일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협의 맥락에 맞춰서 우리의 조직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 가서 이런 사항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이미 접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편성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이 되면 좀 더 연합사 측면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작전에 관련해서 그 사이버 대응력을 한반도의 사이버 대응력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각자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아마 에이브럼스 사령관께서 한국에 계셨을 때도 가장 큰 도전 과제였을 텐데 바로 훈련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때로 컴퓨터로 진행하는 연습에서 제대로 우리가 연습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유엔사를 봤을 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다국적군을 운영을 했을 때 배운 교훈들을 다르게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런 다국적군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플렉트 포스트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왜 유엔사는 이를 도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나 제가 이태리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제가 싸웠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유엔사와 같은 곳에 동참을 하려는 사람들을 뿌리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도 유엔사에 가입 의사를 계속 제시해 왔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부를 한 적이 없고 연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어, 제공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의 제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은 예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연합사의 연합사 하에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향후에 이를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이냐. 유럽과 미측에 있는 그 모의 센터와 예를 들어 유엔사의 회원국인 콜롬비아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어떻게 이것을 다 엮어서 연습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하는 모의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을 처음 봤을 때, 그 실전에 부산에 와서야 우리가 어떻게 RSY를 할 것인지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한측 합참 의장과 더 얘기를 하고, 한측 관료들, 특히 외교부도 여기에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실제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유엔사와 연습을 할 때 탄약을 일정 수량 받습니다. 근데 유엔사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탄약을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필요한지 이걸 실제로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 회원국들에게 이런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봤을 때 계속 이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우리 해결책에 기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질문에서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은 실질적인 관계를 러시아나 중국과 갖고 있습니다. 단지 거래식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잠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훈련이 됐건 기술 전기 절차를 실제 전방에서 현재 습득을 하고 있는 것, 지금 동계 훈련 주기에서 그들이 하는 것에서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을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외교부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산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을 때는 미 훈련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 말씀하신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령관으로서 이런 계획들을 작전 계획을 시행할 때 이런 능력의 공백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부터 전력을 전력이 TPS 전력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한 때로는 이 전략적 수준에 오게 됐을 때는 전술적 수준에서 교훈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2 때를 생각을 하면 제가 탄약창의 사람을 알아서 이미 중대 쪽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제가 농작 독일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제가 32 대대장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현장에 나가봐서 그 지역을 봤을 때 제가 어디에 지휘소를 설치를 할 것이고 어디서 4번 국도를 볼 것인가.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을 했을 때 어디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어디서 사격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에서 싸움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지형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서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을 이해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능력과 역량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기묘하게 필요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사가 그 시절에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될 사령부입니다. 가장 먼저 관여가 되는 사항인 것이 MD를 넘었을 때 가장 먼저 유엔사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동맹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인기 많은 주제입니다. 전자권 전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위한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맹에 있어서 가장 정치적으로 그리고 작전적으로 복잡한 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작전적 측면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단계를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제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내일 회의도 있는데 이 관련된 너무 앞서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인데 기뇨 필수 탄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맞는 탄약들이 미리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계획에 물론 조건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조건을 기초로 한 어떤 시간 일정에 입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을 달성을 하려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시작점을 알고 있고 그 타임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상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할당되어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메인은 조건들입니다. 조건을 차치하고 단순히 이것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조건을 차치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조건들이 현재의 유효한 조건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건과 조건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계획이 있었지만 새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은 우리가 양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들을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준비 태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하냐. 예를 들어서 너무 군단들이 많은 것이 아니냐, 군단의 수를 줄이고 더 더 나은 장비와 훈련 상태를 갖춘 부대들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등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준비 태세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그 부대들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 태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한미군은 최저 28,500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성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8,500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도 마찬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있을 싸움에 대해서 준비, 다 영역에서 준비 태세를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지상 영역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지상 전에만 투자를 하고 다른 사이버, 전자전, 우주전에 대해서 공중, 해상 등에 대해서는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한 영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상 영역을 위해서 다른 영역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계속 이 조건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은 그 타 지역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할 만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얼음판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작권 전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강력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 것과 단순히 예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기로 한 일들을 다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 국가로서 전자권 전환이 어떤 결과를 낳든 간에 그 조약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단지 한미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전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연합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 훈련으로서 연합팀으로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상대 측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제권 전환 기초에서 연합사가 한국 사성장군이 이런 그 팀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불밑에서를 유지하고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팩트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팩트를 사실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여건상 수년 동안 존재해온 그런 사안과 여건이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히 다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나 5년 전, 10년 전과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미리 토의를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대화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보통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를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수호하긴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운 하기 싫은 논의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새 연합사령관이 됐다라고 해서 뭐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실제 우리의 군 시설들은 아직 다 북쪽에 있습니다. 이미 B1 벙커도 북쪽에 있고 CP 탱고도 북쪽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합참 의장과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시에 CP 탱고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냥 평택 CC 험프리스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력들을 버스에 태워서 전시에 CP 탱고에서 보자 건승을 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들이 강철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CP 탱고로 이동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그 농담을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위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냐라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 이유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으로서 행동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 그래서 그 5성급 원수를 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를 제가 잠시 빌려서 이렇게 그 비유를 했지만 미래의 문제들을 그때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부터 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합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양국군으로 이루어진 통합전투사령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승인이 필요한 그 연합사의 사령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령관으로서 놀랄 만한 좋거나 나쁜 일들이나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연합사령관 중에 제가 진정으로 존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대형 부대들을 지휘를 하신 그런 사령관이고 현장에서 실제 참전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남긴 큰 족적을 제가 채워나가는 것이 제게는 큰 숙제입니다. 저희 사령부에 와보시면 자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복도를 이렇게 내려가면 전임 사령관들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샤프 장군부터 해서 좀 더 가면 에이브럼스 장군 계시고 브룩스 장군, 라카메라 장군 등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저 구석에 제 취임식 날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복도를 또 가보면 클라커 장군, 메가더 장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제대로 제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클라크 사령관이 NLL을 그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대충 그때쯤에 NLL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LL을 이 연필로 그렸다. 클라크 사령관께서 라는 것을 한번 게시를 하는 것이 유리상자 안에 넣어서 전시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연필이 사실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도를 제가 들어갈 때마다, 걸을 때마다 저의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맥락이라는 것이 문맥이라는 것 자식 항상 관건이다. 우리의 과업이나 부여된 지시사항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정권 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임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맹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정전 협정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위협을 격퇴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관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좀 그 사항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의 병력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옳은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보통 어떤 이침이 이루어졌을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옛날 거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옛날 거는 다 버린다. 옛날에 정찰했던 그런 수색로는 우리가 버린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옛날에 에이브럼스 사령관께서 이만큼까지 그 일을 진척을 해 주셨고 제가 바통을 받아서 제가 또 이만큼 앞서 나가야 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임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는가를 모르는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에이브럼스 장군부터 해서 라카메라 장군 그리고 제때에 그런 사항들이 일직선으로 계속 그 진전해 나가는 그런 차트가 그려져야 됩니다.
변화에, 변화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식 차트처럼 상승세가 있고 하락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 선의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바뀔 수는 있지만 맥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에이브럼 사령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이브럼 사령관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특정 사항들을 해놨는데 바로 그 어떤 행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약간 달라진 게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스모액으로서의 그런 책임들을 다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희망은 제 임기 끝에 브런슨 사령관이 뭘 했던 간에 그 방향성을 훼손하지 않았다. 제 임무는 결국에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70년의 역사를, 이 사령부들의 70년의 역사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령관이 자기가 혼자 혁신을 이룰 것이다. 옛날 거는 다 버린다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에이브럼 사령관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취임 직전에 저한테 특정 책들을 읽어봤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그 책들을 다 읽어보면 매우 눈에 띄게 분명한 사실들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7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음, 제가 역사 자체가 이 한반도의 그 유구한 역사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평화를 잘 유지해 왔는데 제 사령관이 돼서 그때 제가 평화를 유지 못한 사령관이 되는 것은 엄청난 오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동맹의 성공이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 근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산의 화이트하우스에 대한 그런 회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폐허가 됐습니다. 제가 어떤 편안함의 상태에서 힘든 변화를 이루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변화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편함의 방향으로 변화를 이뤄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정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미군이 떠난 적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좀 분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늘 항상 다시 함께 한다라는 안심을 주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맹을 사랑하고 제 임무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줌 웨비나 역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게 됩니다. 제, 제 임무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저의 책임, 임무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합니다. 제 부인과 제 아들도 한국에 같이 삽니다. 제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티븐 리 에벤트랑의 질문,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스티븐 리 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네, 저희가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중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연합사령관으로서 정치인들과 그리고 향후에 이제 한미동맹에 대해 참전용사, 제대군인,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문화를 융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가끔 까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동맹이 어디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70여 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이 있습니다. 또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시작점은 다른데 결국에 한데 모인다라는 것을 기억, 가끔 까먹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연습이 중요합니다. 문화를 융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근거리에서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연습을 덜 하거나 연습을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태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인태 지역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끔가다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반도를 직접 와야 된다. 정책 결정가들도 한반도에 직접 와서 직접 보고 느껴야 된다. 워싱턴 DC에서 원거리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서울만 와서 봤을 때도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동맹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긴 세월 동안 어떤 이점을 줬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남아서 네, 굉장히 회원들 중에 한 분이 저희 그 주한미군 전후회가 어떤 측면에서 연합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지. 네, 저희가 이게 질문이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기획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 전후회 KDBA에서 동맹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맹이 전 세계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국전 이후로 그 피해 대가를 치르게끔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오늘날의 한국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세계 사령부가 아니라 제가 어떤 것을 잘못 말했을 때는 이 하나는 알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늘 그 방향성에 맞춰서 제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이고 옳은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동맹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계 사령부의 국민의 또 세계를 위해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면 36년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한국과 같은 여건을 세계 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정말 정말로 영광입니다. 좋은 식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사장군께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서 저희 주한미군 전후에는 계속해서 그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과 미국들이 그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얻기 위해 단합시키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룬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주한미군 전후는 5만 5천 명 이상의 회원과 12만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재단과 기금 모금자 그리고 회원들 덕분에 또 한 번 멋진 성장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올해 샌디에이고에서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과 연리의 주한미군전후회 리유니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복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누구라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서 저희 KDB의 리유니언 행사에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워싱턴 DC에서 KDB의 리유니언 행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일에 예정됩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이제 그 주한미군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 해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자세한 KDB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후에는 한미 동맹을 위하여라는 구호하에 재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승조 장님 그리고 브라스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